앞으로 아시아 여행은 무조건 한국으로 간다고? 얼마나 좋은 나라이길래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지 나도 한번 가봐야겠어. 이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할리우드 배우 제니퍼 로렌스의 열렬한 팬인 한 미국인 여성이 토크쇼에 나온 제니퍼 로렌스의 이야기를 듣고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좋아하는 배우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은 좋아하는 배우가 경험했던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한국으로 여행 오게 된 유명 할리우드 배우 제니퍼 로렌스의 열렬한 팬 미국인 카밀라 씨가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 세계 모두가 알만한 할리우드 배우 중 레전드 배우인 제니퍼 로렌스의 열렬한 팬이랍니다. 그녀는 정말 같은 여자가 봐도 고급스럽고 연기도 너무 잘하는 배우가 아닌가요? 출연하는 영화마다 흥행에 성공하며 정말 멋진 배우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정말 기분이 좋답니다. 이런 멋진 그녀를 좋아하게 된 건 윈터스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녀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승승장구하기 시작했고 헝거게임, 아메리칸 허슬, 조이, 마더 등등 그녀가 영화를 휘어잡고 끌어나가는 연기를 볼수록 그녀에게 빠져들고 말았죠. 그녀의 열렬한 팬인 저는 그녀가 나오는 TV 프로그램은 다 챙겨보는데 그날은 토크쇼에 나오는 날이었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토크쇼를 보는데 그녀가 여행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을 극찬하는 게 아니겠어요? 특히 휴게소가 정말 좋았다고 하면서 다른 데로 굳이 여행 가지 않고 휴게소만 다니면서 여행해도 될 정도로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이나 일본 휴게소는 너무 불편하고 불쾌했는데 한국은 극찬하며 앞으로 아시아 여행은 무조건 한국으로 간다고 좋다는 말을 연신 반복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니 저는 의아했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을 들은 저는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주제에 미국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휴게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바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았어요. 그러자 한국 휴게소 사진들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사진을 쭉 봤을 땐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 보였는데 다른 외국 사람들도 한국 휴게소에 빠졌다는 글들이 많은 걸 보고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앞으로 아시아는 한국만 가겠다 말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극찬하는지 궁금해서 저도 이번 휴가는 제 최애 배우가 극찬한 한국으로 떠나보기로 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입국장을 본 저는 인천공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항에 청소하는 로봇과 안내로봇을 보고 놀라서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저에게 한 한국인이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서 서울까지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하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공항과 연결된 지하철을 타면 된다면서 마침 가는 기린이 타는 데까지 같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놀라웠는데 심지어 공항과 연결된 지하철이 있어서 인천공항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지하철을 탈 수 있다니 너무 놀라운 일 아닌가요? 지하철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련되고 깨끗하더라고요. 저는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어요. 물론 제가 사는 곳에도 대중교통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차가 없으면 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차가 필요 없겠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보니 한국 사람들은 모두 깔끔했고 지하철 내부는 깨끗했어요. 그리고 숙소에 연락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려면 인터넷이 필요했었는데 길을 안내해 주셨던 분이 지하철에 공용 와이파이가 있으니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보니 정말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라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인터넷을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저는 친절한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서울까지 무사히 도착했고 택시를 타고 예약해두었던 숙소로 향했어요. 숙소까지 택시를 타고 갔는데 외국인인 저를 보시고는 택시 기사님은 짧은 영어로 어디서 왔는지, 한국 음식은 뭐가 맛있는지, 어디가 가볼 만한지 등등 이동하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한국에 대해 서툰 영어 단어들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한국인들은 참 친절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예약했던 숙소는 게스트하우스였어요. 호스트분이 영어를 참 잘하셔서 한국에서 문제가 생겨도 도움을 받기 수월할 것 같아 예약했던 숙소였어요. 프런트에 가니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한국 여자분이 있었는데 영어를 참 잘하셨어요. 배정받은 방에 제 짐을 풀고 씻고 나서 여독을 좀 풀기 위해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니 깜깜한 밤이더라고요. 로비로 나가보니 아까 프런트에 있던 여자분이 있어 같이 간다니 요기하며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사장님 부부의 딸이었고 영어 이름은 케이트였어요. 케이트는 캐나다에서 혼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을 했더라고요. 대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서 취직하게 되었는데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취직하게 돼서 독립하기 전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면서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한국의 여러 곳을 여행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웃긴 이유이긴 하지만 제가 한국까지 오게 된 이유를 말해주었답니다. 그리고 한국의 휴게소들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직접 보고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케이트는 그렇다면 자기가 운전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싶으니 이번에 같이 케이트가 가보고 싶었던 전주 한옥마을도 가보고 제가 가보고 싶은 휴게소도 가보는 건 어떻겠냐며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인분들 왜 이렇게 친절한 건가요? 저는 당연히 예스 하며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저는 케이트와 한국의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전주 한옥마을과 휴게소 투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첫 번째로 간 휴게소는 시흥하늘 휴게소였어요. 정말 좋은 휴게소를 보고 싶다면 여기를 꼭 가봐야 한다면서 이곳을 먼저 왔어요. 그렇게 도착한 휴게소를 보고 저는 내리자마자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쇼핑몰인지 휴게소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멋지게 지어놓았더라고요. 심지어 가운데 다리가 있어 올라가는 사람들이나 내려가는 사람들 모두 이용할 수 있게 이어져 있는 한국 최초로 고속도로 상공에 지어진 휴게소라고 하더라고요. 휴게소는 4층 건물이었고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런지 서울에서 드라이브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푸드코트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니 전광판에 저희 주문 번호가 떠서 음식이 나왔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매운맛을 느껴보고 싶어 케이트가 추천해준 떡볶이와 어묵을 주문했어요. 조리되어 나온 떡볶이를 한 입 먹어보니 매콤하면서도 달콤하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저는 매운 걸 못 먹는 걸 보니 미국인이 맞나 봐요. 한 입 먹으니 입에서 불이 나는 듯 했지만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게 계속 손이 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워도 계속 먹게 되더니 정신을 차려보니 다 먹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묵을 먹어보았는데 생선으로 만들었다길래 비릴 줄 알았는데 세상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어묵은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한국식 토스트도 먹어보았는데 미국에서 먹는 핫도그와는 차원이 다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케이트는 사실 길거리 토스트가 더 맛있다고 그러던데 이것보다 더 맛있을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그렇게 배를 채우고 천천히 휴게소를 둘러보는데 왜 제니퍼 로렌스가 그렇게 칭찬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한쪽에는 약국도 있어 급히 약이 필요할 때 살 수도 있었고 카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케이트가 추천해준 흑당 음료를 마시니 떡볶이를 먹느라 매웠던 속이 진정이 되는 듯한 느낌이었고 미국에서 먹던 음료들과는 다른 신기한 맛이었어요. 마시라고 주면 계속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제 입에 딱 맞는 맛있는 음료더라고요. 창밖을 보니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차를 볼 수도 있고 한쪽에는 미술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이곳은 식당가, 카페, 쇼핑몰, 오락실 등등 볼거리와 놀거리도 있고 쇼핑까지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심지어 반려동물들을 위한 물건을 파는 자판기도 있더라니까요. 케이트와 이야기를 하며 이곳을 둘러보니 이곳은 마치 복합 쇼핑몰 같았고 이곳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전주로 출발했답니다. 그렇게 달리다가 도착한 두 번째 휴게소는 안성 휴게소였어요. 여기는 처음에 봤던 휴게소만큼 특별하지는 않은 휴게소였지만 있을 건 다 있었어요. 밖에는 간식들을 파는 가게들이 있고 건물 안에는 식사할 수 있는 식당과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고속도로 중간에 휴게소가 많이 있었는데 모든 휴게소가 시흥하늘 휴게소처럼 특별하진 않고 휴게소 대부분이 이렇게 평범하지만 가끔 이색적인 휴게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케이트는 여기서 꼭 먹어봐야 하는 게 있다면서 여러 가지 간식들을 파는 곳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꼬치와 작은 빵들을 샀는데 소떡소떡과 호두과자라는 간식이었어요. 케이트는 소시지와 떡을 꼭 한 번에 같이 먹으라며 먹는 법을 알려주었는데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음식은 너무나도 맛있었어요. 어떻게 한국 음식인 떡과 외국 음식인 소시지를 같이 먹을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호두과자는 빵 안에 적당히 달콤한 파탄금과 작은 호두가 들어있어 식감도 재미있고 커피와 먹으니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갔는데 세상에 이렇게 예쁜 화장실은 처음 봤어요. 숲을 컨셉으로 잡고 만든 화장실인지 세면대에 나무 조형물이 있어서 분위기가 너무나도 화사했고 화장실은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깨끗하고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휴게소 두 군데만 가보았는데도 왜 제니퍼 로렌스가 그리고 인터넷에 한국을 방문했던 수많은 외국인들이 왜 한국 휴게소가 최고라고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달리고 달려 저녁쯤 저희는 전주에 도착했어요. 여기저기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이 즐비한 마을은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어요.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니 더욱 마을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우선 운전하느라 지쳤을 케이트를 위해 숙소에 빠르게 체크인했어요. 한옥마을답게 숙소도 한옥이더라고요. 숙소 안으로 들어가 보니 특이하게도 이곳에는 침대가 없었고 바닥이 정말 따뜻했어요. 둘러보니 침대는 없고 두꺼운 이불들과 베개가 전부였어요. 케이트는 이게 한국의 전통 방식이라면서 두꺼운 이불을 바닥에 깔더라고요. 케이트를 따라 이불을 깔아놓고 짐을 풀고 개운하게 씻고 나와 누우니 방바닥에 따뜻한 온기가 온몸에 전해지면서 추웠던 몸이 녹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잠이 들었답니다. 잠을 푹 자고 일어나 보니 뜨끈했던 방바닥 때문인지 몸이 너무나도 개운한 느낌이 들었어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녀도 발이 시렵지 않고 방 안 공기도 따뜻해지는 걸 보면서 왜 미국엔 이런 바닥 난방을 하지 않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개운한 몸을 이끌고 나와 한옥 마을을 둘러보기 전 저희도 한복을 빌려 입었답니다. 한복을 빌려 입으니 종업원 분께서 머리도 예쁘게 따아주시고 머리에 장식들도 꽂아주셨답니다. 이렇게 입고 돌아다니니 한옥마을 배경의 영화 주인공이 된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전통마을을 돌아다니며 케이트와 사진을 몇백 장은 찍은 것 같네요. 전주의 명물인 비빔밥도 먹어보니 너무 맛있었어요. 야채가 가득해서 건강식 같기도 하고 채식주의자 분들이 먹기도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이곳저곳을 다녀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황홀한 하루를 보내고 숙소에 가서 따뜻한 바닥에서 잠을 자니 벌써 서울로 떠날 날이 다가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벌써 떠나야 한다니 너무 아쉬웠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서울로 올라왔답니다. 미국의 휴게소와 차원이 다르게 좋은 시설과 편리함을 갖춘 휴게소가 고속도로에 많이 있는 한국이 너무 부럽네요. 역시 사람들 보는 눈은 똑같은가 봐요. 저도 인터넷에서 봤던 사람들처럼 한국을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있네요. 저는 서울로 돌아와서 서울의 이곳저곳을 혼자서 여행해보면서 한국의 매력에 더 빠지게 되었어요. 다른 도시들은 어떨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다른 한국 음식들도 맛보고 싶어졌고 한국의 다른 명소들도 방문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이번 여행은 아쉽게도 짧은 기간 오게 되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한 달 살기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구석구석을 다녀보고 싶고 이색적인 휴게소도 방문해보고 싶네요. 제가 꼭 가봐야 할 이색적인 휴게소나 한국의 명소가 있다면 여러분이 많이 추천해주시고 알려주세요. 한국인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시는 곳이라면 다음에 꼭 방문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께 감동을 전달해드리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